네, 이 시간에는 발제 포럼 발제 시간입니다. 오늘 발제자로 섬겨주실 분은요, 우리 박현정 대표님이십니다. 또 153 우리 제 부회장님이시기도 하시죠. 주식회사 핑크플래닛의 대표님이신데요. 창조적 카피라이팅의 원리라고 하는 발제 제목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현정 대표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현재 주식회사 핑크플래닛의 대표이사님이시고요. 인사이트 블렌딩 디렉터이시며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 겸임 교수님이시고 서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의 또 겸임 교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의 개건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늘 153의 부회장님으로 잘 섬겨주시고 특히 오늘은 발제를 또한 섬겨주십니다. 오늘 박현준 대표님께서 발제 중에 주제 말씀으로 선택한 구절은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그 창조적 카피라이팅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카피라이팅이라는 거는 우리 생활에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나 아니면은 뭔가 여러분들 자신이 사람들이 만나시거나 이럴 때 어떤 말로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비전,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사람들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좀 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을 이제 카피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카피라이팅의 원리들이 이렇게 뭐 딱 떨어지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제가 발제하게 된 배경은 이 카피라이팅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브랜드나 어떤 서비스, 그리고 뭐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말하려고 하는 바를 알리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뭐 직관적이거나 아니면은 경험이 축적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스킬처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터와 이런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창조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런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기쁨과 성과를 같이 누리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발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피라이팅은 여러 가지 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과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을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때도 원리를 갖다가 한 뭐 6가지, 7가지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좀 쉬우면서도 가장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3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성, 그다음 신뢰성, 감정, 요 3가지가 그 주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구체성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구성을
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심플하게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려고 하고 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나 글을 표현을 할 적에 사람들한테 좀 더 기억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가지게 하려면 내가 얘기하려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좀 실질적으로 그거를 사람들한테 음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감각적인 그런 언어로 설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드리는 그런 원리는 다 사람들의 어떤 인지적인 그런 부분들, 기억적인 요소, 우리의 어떤 그 인지적인 구조를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더 많이 기억한다. 이런 걸로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낸 건데요. 이런 부분이 광고에서 사람들에게 그 제품의 서비스라든지 그런 장단점을 인식시키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성의 원리로 카피라이팅된 그 카피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롤스로이스 광고인데요. 롤스로이스는 굉장히 고급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차와는 달리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롤스로이스는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입니다.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뭔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 감각적인 정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 이제 롤스로이스 광고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카피 입니다. 그래서 시속 60마일로 달리는 신형 롤스로이스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의 어떤 장점 중에서 굉장히 그 차를 탔을 때 조용하다라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조용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롤스로이스의 그 어떤 차의 그런 좋은 장점인 조용한 그런 하고 정숙한 드라이빙이라는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그런 그 정보를 넣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다고 얘기하는 대신에 뭔가 사람들한테 그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언어로 시속 60마일로 달리는 신형 롤스로이스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한테 흥미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마치 내가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경험하는 듯한 그런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그런 식의 것들로 사람들한테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카피입니다. 네, 다음은 보시면은 딤체 광고의 카피입니다. 예, 딤체는 이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듯이 김치 냉장고인데요. 김치 냉장고에서 음 그 뭔가 이렇게 신선하고 그리고 굉장히 맛있고 음 마치 인제 살아있는 듯한 그런 음식을 김치에다 넣으면은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듯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와사삭 이렇게 뭔가 수박을 먹었을 때 이렇게 굉장히 싱싱하면은 딱 그걸 물었을 때 와사삭이라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와사삭 이보다 더 싱싱할 수 있을까? 뭐 김치에서 꺼낸 수박." 이렇게 해서 마치 그것을 소비자가 같이 경험하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김치에 파닥파닥 젓가락에서 띄고 있어요. 김치에서 꺼낸 생선의 김체." 이렇게 해서 생선이 마치 김치에서 꺼냈을 때 굉장히 싱싱하고 신선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젓가락에서 살아서 이렇게 파닥파닥 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감각적으로 그런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식의 느낌으로 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아 김치하면 굉장히 신선하고 싱싱하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그런 맛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더 그런 자기가 표현하려는 거를 극대화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커피 광고인데요. 커피 광고인데 이제 커피가 이제 그 신선하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커피는 굉장히 커피 베이의 커피는 신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커피 베이는 자체 국내 로스팅 플랜트에서 로스팅한 후에 2일 내에 전국 매장으로 이렇게 보내집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그 커피의 유통 과정을 아주 자세히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그럼으로써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커피 원두를 가지고 와서 또 국내에 들여와서 거기서 또 유통을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서 먹는 커피보다 훨씬 더 신선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표현하고 있죠. 국내에서 로스팅 플랜트에서 만들어져서 로스팅이 된 다음에 2일 안에 전국 매장으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통기간이 짧은 그런 신선한 원두라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여기에서 이 커피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극대화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예에서 보면은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했고, 두 번째 딤체에서나 이 커피베이에서는 싱싱하고 신선하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그런 컨셉을 단순히 신선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언어로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기억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 인상을 좀 더 임팩트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문을 열어놨는데 새소리가 들리네요. 새소리 잠깐만요. 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신뢰성의 원리입니다. 신뢰성은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우리가 우리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아니면 내가 말하려는 것이 신뢰성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음, 내가 뭔가 굉장히 신뢰를 담아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진짜 저거 믿을만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그 많은 메시지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자기 제품이 좋고 우리 서비스가 최고고 그리고 우리 서비스만이 진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좀처럼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신뢰성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카피라이터들이나 아니면 마케터들 뭐 이런 아니면 경영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스스로 이 메시지가 진짜인가? 이 메시지가 정말 신뢰할 만한가?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카피라이팅 된 예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메시지를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봄을 타십니까? 피로를 타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봄에 굉장히 사람들이 좀 나른하고 피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네, 그래서 봄을 탄다고 하는데 그런 봄을 타는 그런 계절에 만일에 이제 봄을 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나도 진짜 좀 나른하고 좀 봄을 타고 있는데 이런 식의 공감이 일어난 상태에서 피로를 타십니까? 그리고 자꾸 잠이 오고 뭐 뭔가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싶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에 공감이 되면서 뭐 일동제약, 아로나민 골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요즘 좀 필요한데 아로나민 골드 먹어야를 찾게 되게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인이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이렇게 공감이 되게끔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그 타이밍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맞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갖다가
그렇지, 내가 요즘에 좀 피곤하지, 봄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신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메시지를 던진 그 브랜드가 하나의 그 대표 브랜드처럼 느껴지게끔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두 번째는 이제 창호, KCC 창호의 카피라이팅인데요. 좋은 창호는 어떻게 고르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사나 뭐 아니면 어떤 이노베이션 앞둔 그런 사람이 창호를 고르려고 하는데 어떤 창호가 도대체 좋은 창호인지 잘 모르고 어떤 걸 골라야 되지? 어떤 게 진짜 좀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좋은 창호는 어떻게 고르지?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나와 같이 같은 고민과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KCC 창호가 그 좋은 창호의 대변인인 것처럼 그렇게 답을 주는 방식으로 카피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뭔가 공익 광고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어 이렇게 그 좀 강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공감하기 어렵거나 '그걸 꼭 따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인제 가족 관계에 대한 공익 광고를 인제 하려고 할 때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요즘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자체가 인제 가족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가족 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가족 관계를 이렇게 좋게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어떤 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거창한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물어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가족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자체를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메시지를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 그 워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요. 선거철에서 어 그러니까 만일에 인제 어떤 후보가 기존의 그 어떤 그 굉장히 유력한 후보와 함께 붙어서 내가 음 그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를 굉장히 잘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뭐 "지난 4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떠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경제가 뭐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았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생각이 된다면 그 '아 그렇지.' 이렇게 와서 생각하게 한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는 그 후보가 좀 더 좋은 그런 솔루션을 제시할 거라는 그런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를 바로 다이렉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뭐 어떤 경쟁자라든지 경쟁 브랜드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사람들한테 물어봄으로써 '아 그렇지. 뭐 그거는 좀 안 좋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후보가 더 좋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할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런 신뢰성의 카피라이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입니다. 사람들한테 인제 가장 효과적으로 뭔가를 기억시키고 공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뭔가 사람들한테 그 내가 어 어떤 그 뭔가를 말했을 때 뭔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제 감정의 공감대 이런 것들을 이루는 건데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그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은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나 어떤 그 워딩에 감정을 느끼고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라이팅을 했을 때 그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느끼게 함으로써 기억하게 하고 뭔가 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림푸스라고 하는 카메라의 광고 카피인데요. 여기서 이제 "너를 좋아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셔터를 눌렀다."라는 카피입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거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너를 좋아해."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셔터를 눌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셔터를 누를 때 이렇게 찰칵이라는 소리가 네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감정을
어떤 이렇게 올림푸스의 타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식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어,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올림푸스라는 그 어, 카메라가 다른 카메라의 어떤 광학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보다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느낌의 사진을 포착해낼 수 있는 그런 어, 그, 어, 카메라라는 그런 느낌을 감정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음으로써 이게 올림푸스가 나왔을 때 젊은 사람들이 많은 올림푸스 그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그 출사를 나가는 그런 그 뭔가 그 유행을 만들어낸 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것도 약간 그 사람들한테 뭔가 감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런 이슈에 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카피라이팅인데요. 자연보호 세계 기금에서 세계 열대 우림이 타버리는 것은 한 번도 읽지 않은 많은 책들이 가득 찬 도서관에 불을 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열대 우림을 그 열대 우림이 타버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대 우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감대를 찾아내서 이게 한 번도 읽지 않은 많은 책이라는 그런 식으로 라이팅을 함으로써 이런 그 도서관이 마치 불타는 것과 같다.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의 재료는 이제 그런 열대 우림의 나무들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열대 우림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이런 책들이 가득 찬 도서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우리가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연결해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공감을 가지고 감정을 이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이라도 사람들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입을 해서 얘기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그 공감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다음은 후시딘의 광고 카피인데요. 후시딘은 이제 아이들이 상처가 났을 때 그걸 아물기 위해서 바르는 연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상처에 바르는 후시딘이라는 그런 용도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좀 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이를 위한 모든 순간의 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이가 뭐 이렇게 다쳤을 때 후하고 이렇게 불어주는 그런 엄마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상처 없이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후시딘 이렇게 라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모든 순간에 후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상처가 났을 때 후라고 불어주는 그런 부분을 행위를 이렇게 가져다가 후시딘의 후라는 걸 또 기억시키기 위해서 후와 후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엄마들이라면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프기를 아프거나 상처가 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후를 후시딘과 연결시키는 그런 식의 어떤 감정적인 것과 이 브랜드의 그런 첫 머리를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라이팅을 했습니다. 이제 오래된 카피이긴 하지만 SK텔레콤의 어떤 뭐 인간 지향적인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알려주는 가장 이렇게 좀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이 되는 카피 중에 하나인데요.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많은 뭐 어떤 KT도 있고 많은 뭐 그런 통신사가 있지만 SK텔레콤의 존재의 이유는 사람을 향하는 그런 식의 따뜻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향합니다라는 카피라이팅을 함으로써 SK텔레콤에 대한 어떤 감정이 뭔가 호감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유도하는 그런 식의 카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함으로써 그 브랜드를 인식시키고 기억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그 카피라이팅의 그 구체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구체성, 좀 더 실질적이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감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구체성의 원리와
신뢰성, 내가 얘기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라는 거, 그다음에 감정,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느끼게 하라는 그런 세 가지의 그런 그 라이팅의 원리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같이 토론을 하실 텐데요. 토론하실 때 이제 이런 그 카피라이팅의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하고 계시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제품을 한마디로 표현하셨을 때 어떻게 좀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도 좋으시겠지만 좀 더 이런 원리를 적용했을 때 더 그 좋게 표현되고 기억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창조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라이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라이팅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냥 말을 갖다가 좀 그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신뢰성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좀 표현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함께 지금부터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오늘 구체성, 신뢰성,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 153 지혜의 캐치프레이즈도 2015년부터 21년까지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커넥팅을 컨셉으로 하고 있지만 2015년에는 커넥팅 마켓이라는 마켓플레이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2016년에는 이런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을 킹덤 컴퍼니라는 그런 그 우리 회사 대표님들 하나하나가 주체가 되는 그런 킹덤 컴퍼니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에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커넥트 3라는 그런 방법이 도입이 되면서 커넥트 3라는 그런 워딩이 도입이 됐고요. 18년에는 플랫폼이라는 그런 언어가 도입이 되어서 킹덤 컴퍼니 플랫폼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킹덤 컴퍼니 시온의 대로라는 그런 그 언어로 변화가 되었고요. 2020년에는 빌딩 킹덤 컴퍼니라고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위가 들어간 그런 워딩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주님 힘으로 세우는 킹덤 컴퍼니라는 그런 좀 더 구체적인 킹덤 컴퍼니가 어떻게 세워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언어를 좀 더 넣었죠. 그래서 주님 힘으로 세우는 킹덤 컴퍼니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변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네.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어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나눠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내지는 또 가족들과 함께 이런 그 즐거운 카피라이팅을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또 창조하는 그런 기쁨을 생활 속에서 많이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